안녕하세요. 진행교단 교도 최배원입니다. 속명은 규영이고 법호는 명산입니다. 어차피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까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뭐 다른 내가 자격이 있거나 법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변해품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 습관이 있어서 내 주견도 열리지 않았으면서도 대종사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함부로 남의 시비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가. 먼저 전서사태 때 게시판에 좀 비판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몇 편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불려 나와서 벌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에 제 나름으로 생각을 담은 이 교전에 대한 생각은 이미 유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책자에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한 15분쯤 주어진 시간에 설명조차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만을 뽑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교원을 처음 배운 것은 이 근래에 우리 교단이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교원 문제가 대두되고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선 교원끼리 조문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법 이념, 그러니까 종교단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런 너무나 현격이 권력구조가 치우쳐 있다는 그런 비민주적인 독수 조항들, 또 그 교원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개정을 하고 이 조문을 윤문이라고 할까요? 축조심의를 안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헝클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도로서 이런 것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이제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원을 문면만을 바로 보자고 하면은 이 법률가들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아주 매끄러운 교원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조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교단은 체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원이요. 그래서 체질화가 기왕에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체질 개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체질 개선인데, 그러나 이 체질 개선을 이 기회에 못 오면은 앞으로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물론 고통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든 이 체질 개선을 하려면 교원부터 바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며칠 전 교단 혁신특위에서 백낙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죠. 다 보셨죠?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원불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교원이 세속의 법률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또는 조계종의 이판승, 사판승 제도 같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본뜰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부처님 회상이라면 굳이 세속의 법률 같은 것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선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온 건 사람의 선의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법에도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술성요란 가르침이시죠. 그 말씀을 물론 그 말씀이 세속의 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은 그 교법이나 진리를 뜻하겠지만은 이 말씀의 법률이나 제도를 대입해도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라 해서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불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쉽사리 동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불교 교원의 연역이 텍스트에 들어있지만은 시간 관계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현행금 교원상의 중요 기관은 뭐냐?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원 전체가 아니고 교원상의 통치 구조만 제가 살펴본 겁니다. 가장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현행 교원상의 주요 기관은 종법사, 수의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 이렇게 5가지가 통치기구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의 문제점이 이 통치기구들은 가령 이 근대 민주주의라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서로 어차피 견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교단은 종교단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종법사하고 수의단에 쏠려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법사에 관련한 조항을 봅시다. 원불교에 대해서 쉽게 하는 말이 너무 세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나 거기에 물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원불교가 세속화되었다면 종교단체로서 본령에서 일탈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 기구처럼 되어간다는 뜻인데요.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단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 사정을 잘은 모릅니다. 다만 교원에서 교단의 모든 권한이 종법사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뿐입니다. 권한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종교단체의 장이 독점적 권한이 많으면 그 부작용이 많게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종법사에게 인사권이 전속되어 있는데 이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인사는 조직원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있는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만 인사는 누구에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영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로 좌철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사가 공정하다고 납득하면 설사 서운하더라도 수긍하지만 혹시 정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지면 불평과 원망이 인사권자에게 모아지게 됩니다. 또 모든 권한이 종법사에게 집중되면 교단의 여러 기관이나 사업체 등의 이권에 얽힌 관련설이 근거도 없이 나돌게 됩니다. 이 역시 종교 지도자로서는 커다란 악재가 됩니다. 종교단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 나서면 절대 불리합니다. 자본의 논리상 이윤의 극대를 추구하는 정글 같은 시장 환경에서 도덕 효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겠습니까? 종법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설사 종법사의 규책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제서 시에도 교중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아주 엄중히 경계를 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종경이나 선열록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원불교가 기업활동, 경제활동이나 하는 단체로 보여져서 세속화되었다고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매력은 탈세속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는데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평가는 종교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교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현상은 혹시 그런 일들과 연관되지 않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과다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나 종단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웃 조계종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계종 최고직 총정은 상징적인 지위이지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 총무원장은 주지 임명권, 재산관리권 등 정권을 틀어주고 있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조계종 출범 후 지금까지 총정 출신으로는 그래도 몇몇 정신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 계셨지만 총무원장 출신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드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교단과 종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법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법사가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법사는 교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정신적 지지주가 되면 물론 수의단의 단장이 되고 교화산 필요한 교령을 발하고 영전을 수행하고 사명과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집행부 잘못에는 불신임할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간추리자면 종교 지도자로서 불필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권한을 덜어주어 신성하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의 면모를 회복하여 우리 원불교를 중의길로 나가게 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우리 교원상의 최고 의결기관은 어딘가 하는 것을 법률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상식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 교원은 민법상의 법인격을 규정한 정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도들한테는 최고 법률이지만은 결국 보면 민법상의 정관이나 규약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원불교 교원은 전문에서 공화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이고 그 법인이 구성된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여야 합니다. 총회. 근데 교원에서 총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앙교의회입니다. 수의단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으로 볼 때요. 따라서 교원에서도 중앙교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원기 33년 제정된 교원에서는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조문으로도 명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상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현행 교원에서 수의단위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중앙교회하고 수의단이 이 조문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충되는 부분은 법리상 고쳐야 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됐던데요. 그 총회의 이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앙교회는 수의단 회의의 상위기관입니다. 하위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을 상위기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합니다. 방금 좀 빠뜨리고 읽었는데요. 즉 종법사는 수의단에서 선출해가지고 중앙교회에서 추대한다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추대라는 건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아무 법적 의미가 좀 없어요.
그 추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높이 지켜 세운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수의단에서 선출했으면 중앙교회에서는 인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대라는 말은 용어도 맞지 않고 그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에서 대표자를 총회의 인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선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의단입니다. 현행 교원에는 수의단에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정수의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리상 모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수의단에는 교단 최상위 교화단으로 교화 정책을 수립하며 중앙교의회에 부여할 사항을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온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수의단을 법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이것은 수의단이 최상위 교화단이기도 하고 종법사가 단장으로 있는 기관이니 그리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법리에 어긋나는 무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모순점이 생기고 파행 운영의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호법 수의단원과 봉도 수의단원 제도 도입은 그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뒤에 삭제를 일단 하는 의견으로 해놨어요. 이 문제도 법정신하고는 조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수의단원 선거는 대중이 참여하는 교단 유일의 선거인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유 출마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3배수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를 하게 하는데 후보자를 소개하는 선거 공모물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완전 깜깜이 선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관계 규정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교원에 명시해야 할 조항이기 때문에 다음의 조문을 새로 신설했으면 하고 제시합니다. 수의단 피선 자격자 중에서 자유출마는 보장된다. 이런 조문을 교원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교의회 순입니다. 현행 교원은 중앙교의회는 교당의 결의기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교의회는 사실상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니 분명합니다. 중앙교의회가 총회의 기능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원에도 중앙교의회의 권한은 막중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 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교원 개정에 관한 사항을 중앙교의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 기관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중앙교의회가 교단의 최고 의결권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구성이 너무 취약합니다. 총회라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지만 교도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으니 제가 교도들은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교당의 교도회장을 대의원으로 간주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도 아니고 겨우 지구교당 교도회장에게만 중앙교의회 의원 자격을 줍니다. 이건 수의단 선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 교도들의 중앙교의회 의원 자격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 논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곡절을 거쳐 중앙교의회에 참여하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거의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유인물과 제안 설명만으로 알아듣기는 거의 불가능하니 잘 모르면서 질문을 하여 빈축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앙교의회니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 교당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는 거수기에 불과한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교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중앙교회가 미리 해당 의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므로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국회처럼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 교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가령 어디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붙여야겠죠. 또한 감사위원회는 현재 교원에는 감찰원의 그 기능이 있는데 현재 교단 내에서 감찰원의 업무나 기능이 과연 교원상 교정원과 쌍립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서정원의 감찰 업무를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데 감찰 업무를 중앙교회에 두어야 할지 서정원에 두어야 할지는 심층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교정원입니다. 이제 집행기구입니다.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 집행기관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법사의 권한이 집중되어 폐단이 많으니 교정원장에게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교정원장에게 또 권한이 집중되면 그 폐단은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불교단은 이미 그 기구가 방대해져 있는데 이런 방대한 기구를 한두 사람이 전단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필자는 집행기관을 교정원과 같이 서정원 둘로 나누어 인사권은 교정원이 맡고 서정원은 예산 편성권을 맡는 식으로 권한을 분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이 교정원에 속할지 서정원에 속할지는 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가칭 서정원입니다. 이 서정원은 현재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불법연구의 규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서정원은 그때 서무부, 상조부, 산업부, 공익부, 유경부, 공급부 이런 기관을 관장하던 기관이었습니다. 불법연구 규약에서. 그러나 그 뒤에 교원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에 흡수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서정원 같은 기구로 해서 총무에 속하는 사안 같은 것은 서정원에서 맡는 게 어떻겠느냐. 교정에 관한 건 교정원이 맡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 방대한 조직은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운신이 자유롭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아 방대한 조직은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통례이고 추세입니다. 서정원이라는 이름이 생소하다면 다른 이름도 좋습니다. 총무원이라는 이름이 좋긴 하지만 이미 조계종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 좀 그렇네요. 자, 이 글은 일개 제가 교도인 제가 겉으로 드러난 교단의 현상을 보고 제 주관적 견해를 제시한 글입니다. 그러니 이 의견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교원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의 글만으로 필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말미에 현행 교원과 대비하여 필자의 개정 희망사항을 각 조문별로 정리하여 교원 개정 희망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유인물 보셨죠?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 밖에도 관심사가 많을 줄 알지만 이번에는 소위 통치기구에 대해서만 다뤄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